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 사진 속의 주인공 우리 보니까 강방천 회장인데 이분이 보니까 은퇴 선언을 했네. 갑자기 은퇴. 아니 한때 유튜브 채널 경제 차원에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은퇴 선언을 했는가 했더니 보니까 자기 매매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거 봐요. 의혹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은퇴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23년 만에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자기 매매 정황으로 이제 금감원 조사를 받은 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해서 이 정기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강 회장이 아내 등과 설립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매매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죠. 자기 매매. 왜 이런 행위들이 했을까요? 좀 안타깝는데요. 그래서 강 회장은 제주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업체인 원더플러스에서 아내 등과 함께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고 하네요. 지금 언론 기사에 따르니까 올라 있고, 금감원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인 원더플러스의 자금을 빌려준 뒤에 법인 명의로 이제 자산 운용을 했는데, 손익이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자기 매매라고 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익이 결과적으로는 대주주에 돌아간다. 자기 매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재안을 이제 마련해서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려가지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위반 여부에 대해서 8개월여간 검토한 사안입니다. 8개월 동안 검토했고 제재심에서도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법리 다툼.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리 다툼. 현재 금감원이 그래요. 익명 제보로 해가지고 이제 P2P죠. P2P 업체 차명 투자 의혹을 조사한 또 우리 존리 있죠. 이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도 내부 검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네요. 그렇게 잘 나간다는 존리 아저씨도 저러되고 이제 강방천 씨도 이러되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강 회장은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검사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회장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의 손익이 나에게 기속된다고 하는데 법인의 돈을 어떻게 개인이 돈으로 보느냐며 이는 법인격과 개인격이 존재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이 존재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실체적으로 자기 매매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행위다. 그래서 법인으로 설령 이득을 보더라도 상당 부분 비용이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전혀 했고요. 하여튼 강방천 회장은 이날 에스프레소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특별 서신 그리고 투자들한테 보낸 문자 등을 통해서 지난 23년간 에셋플러스에서 맡았던 제 소임을 다하고 떠나가려 한다. 이달 중순에 이제 이사회와 주주총회 여기서 이제 회장직과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겠답니다. 회장직,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정석훈 전무를 차기 운용총괄 CIO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등기 이사회는 고태훈 국내 운용본부장, 강자인 헤지펀드 팀장을 이제 선임할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하네요. 강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후임 펀드 매니저 육성 등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겠다는 그런 구상도 밝혔고, 강 회장은 자본시장은 판매사가 아니라 자산 운용사가 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조 펀드 매니저가
제도권에 머무르는데 역할을 다하고 싶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이분은 보니까 뭐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펀드 이제 육성을 하다니까 한번 상당히 또 어떤 일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분은 보니까 옛날에 그 동방증권, 뭐 쌍용투자증권, 동부증권 이런 데를 거쳐서 1999년 2월에 이제 에셋플러스 투자 자문을 이제 설립을 해요. 그리고 강 회장이 2008년대 소스펀드 1등 기업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독립계 운용사로 이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강 회장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성에서 IMF 당시에 뭐 1억 원을 가지고 뭐 156억을 만든 뭐 가치 투자자 그런 유명세를 탔죠.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 99인의 이름을 올린 뭐 유일한 한국인이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자기 매매 그런 의혹에 또 휩싸였는지 참 안타깝네요. 간혹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던데 예전에 또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카카오톡 이야기도 하는 분인데 앞으로 이제 뭐 영상에서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요즘은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자 운용사나 이렇게 펀드 회사 같은 이런 뭐 CEO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 자기가 행동에 따라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어요.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했다가는 요즘은 그냥 말 그대로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잘하든 못하든 오해. 이 오해가 잘못되면 상당히 또 왜곡이 돼가지고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또 잘한다 하더라도 항상 좀 뭔가 음지에서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또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또 충격스러운 또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으로 접해질 것 같네요. 여러분 아시지만 투자 참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투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죠.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투자가 잘 되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작전 세력들도 있고 다양한 사건들도 있고 사건도 터지기 있고 뭐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수들이 너무 많아 변수. 그래서 함부로 종목 잘못 선택했다가는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냥 폭망할 수도 있고 뭐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떨어지고 망할 확률이 높아요. 생각으로. 그래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개인 투자들 돈 벌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 오래 하면 할수록 전업 투자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업 투자도 힘든데 일반 그 평범한 개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너무 힘든 종목 잘 모르는 것은 아예 하지도 마. 접근도 하지 마시고 내가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확신이 들고 이 기업과 10년, 20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가지고 발굴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분들, 이런 유명한 분들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해야지 너무 또 이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면 안 돼요. 이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사업하는 특히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뭐 슈퍼개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참고로 끝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말이 휘둘리면서 뭐 사고팔고 하는 것도 가장 어리석다, 바보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은퇴 선언한 강방천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